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구독자가 221명이 됐네요. 저는 이게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숫자입니다. 이게 취미생활로 이게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이 구독자가 생기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맨 처음에는 같은 직장 동료들이 한 7, 8명 구독을 이제 해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어느덧 그 숫자가 벌써 221명이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 4, 5, 6 이제 조금만 더 했으면 이제 4개월이 되는데 4개월 동안에 221명 모집했으면 정말 잘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버벅대면서 이제 동영상을 이제 많이 만들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약 200m 앞 이제 사고 저희 다발 그 구간입니다. 동호회 그 카페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엔진 점검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대부분 그 동호회 회원들이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당황스럽고 기분이 약 우울해집니다. 200m 앞 어린이 아니 왜 보호구역입니다.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올까? 이게 차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이제 결심을 하게 돼서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저도 이제 엔진 점검 등에 대해서 이제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동호회 회원님들이 이제 많은 그 조언의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근데 이제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엔진 점검 등에 그 들어오는 그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유형이냐면 엔진 점검 등 같은 경우는 보통 노란색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우리가 보면은 계기판에 노란색 불,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제조사마다 그 차이가 있지만 그 초록색이나 파란색 그 불로 이렇게 세 가지 이 종류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첫째로 이게 노란색 불이 들어오는 그런 종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의 그런 표시고, 그리고 빨간색은 지금 당장 해달라, 지금 당장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거 위험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의미고, 그리고 초록색이나 이런 연두색 같은 그런 계열의 그 등이 들어오는 거는, 점등이 되는 거는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잘 작동되고 있어, 이제 이런 의미를 뜻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오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면은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오는 유형을 보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제가 그 어처구니 없는 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될게요.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보면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엔진 점검 등이, 노란색 점검 등이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럴까 이제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주유구에다가 기름을 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연료 캡이 있잖아요. 이 연료 캡을 제대로 안 닫아주면은 그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내연기관은 모든 것이 밀폐된 것에 대해서 그 전제 조건 하에서 압력을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압력이 새어나간다는 그런 어떤 그런 감지가 되면은 엔진 점검 등에 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연료 캡을 제대로 닫아주지 않으면은 이 연료 연료 캡에서도 그 압력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이거와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것도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이 동영상을 올리신 분은 미국에서 현지에서 이제 우리나라 소나타라든가 이제 이런 국내 브랜드의 차 수리를 하시는 분이 올린 영상 중에 일부분인데요. 약 300m 앞 꽤 급커브 오래된 주의 구간입니다. 소나타예요. 소나타인데 이제 엔진 점검 등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서비스 센터에 왔대요. 서비스 센터에 왔는데 엔진 점검 등이 들어왔지만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라는 고객의 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스캔을 찍어 보니까 이제 일단은 감이 잡힌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유형도 연료 캡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연료 캡에 어떤 캡에 이상이 있냐면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연료 캡에요, 이 고무 바킹이 너무 오래돼서 닳아서 꼭 닫아도 이게 압력이 이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연료 점검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꽉 닫아도 이 고무 패킹 있지 않습니까? 이 고무 패킹이 이제 부식되고 이제 오래되면은 여기에서도 압력이 이제 새어나간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엔진 점검등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 이분께서 또 영상 올린 것 중에 보면은 요 연료 주입구에 보면은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곰팡이가 쓸었어요. 이 곰팡이가 쓸다 보니까 곰팡이로 인해서도 연료캡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손으로 아무리 꽉 닫아도 연료캡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도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유형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연료 주입구에 관련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연료통에 보면은 우리가 연료통이 이 차체 하부 정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관이 이런 모양으로 될 거예요. 이런 금속 관을 만들 때 이 용접하는 부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용접하는 부위가 미세한 구멍이 뚫려서 압력이 배출되는 거죠. 압력이 배출되면은 또 엔진 점검 등에 불이 들어오게 된답니다. 그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왜 이런 원인이 생기냐, 왜 용접 부위에 미세한 구멍이 뚫리냐,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염화칼슘을 엄청 많이 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몇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이제 다니다 보면 나중에 이쪽 바퀴가 이제 돌면서, 타이어가 돌면서 이쪽 부분에 모든 이물질이 이제 튀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장시간 방치됐을 경우에는 염화칼슘에 의해서 이게 부식이 돼서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구멍은 아닙니다. 미세한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으로 인해서 엔진에서 생성된 압력이 배출될 때 이 엔진이 이제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유형은 엔진 오일을 갈면서 정비사의 실수로 인한 그러한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유형이냐면은요, 여기 이 사진 보세요. 엔진 오일을 갈다 보면은 연료 필터를 갈게 되죠. 근데 연료 필터를 갈게 되는데 요새 정비사들이 되게 애를 먹는 경우가 뭐냐면은, 요새는 자동차의 업그레이드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동일 차종이긴 하지만은 연식에 따라서 소모품의 모양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이 차는 그랜저니까 오일 필터 쓰면 되겠네. 그러면 오일 필터를 넣는데 연식이 틀린 미세한 차이가 있는 소모품 모양, 연료 필터의 모양이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작년도 연료 필터하고 작년 차종 연료 필터하고 금년도 연료 필터 차종이 연료 필터가 모양이 미세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끼게 될 것 같으면 압력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엔진 점검 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는 좀 무리가 없고, 이제 점검등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제 정비소에서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당장은 주행할 때는 일단은 문제가 없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럼 이제 보게 될 거,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엔진 점검등이 들어올 때 차를 세우고 시동을 꺼야 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이코낙스를 출고했을 때 딱 한 달 만에 그 전방에 ECU가 과속 에러난 방지턱이 적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ECU가 에러났을 때 이 계기판 이 상태에 그 불이 켜집니다. 맨 처음에는 그 모든 그 계기판에 뭐 노란불 뭐 빨간불 전체 다 불이 켜졌다가 나중에 갑자기 딱 꺼지고 약 나서 300m 이 앞 두 가지 어린이 주행 보호구역입니다. 안전장치 하고요. 그리고 그 엔진 점검등이 들어왔어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외식을 하려고 나가려고 했는데 시동을 켰습니다. 맨 처음에 시동은 잘 켜졌어요. 잘 켜지다가 제가 이제 변속을 D 드라이브로 딱 넣어서 출발을 하려고 전방에 하는데 과속 방지턱이 갑자기 있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막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D 드라이브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발하려고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변속을 했습니다. 후진에다가 놓고 다시 파킹에다가 놓고 했는데 이 기어봉을 변속을 해도요, 그 변속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RPM은 1100에서 1000 이하로 계속 왔다 갔다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이 차를 판 카 매니저와 그리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렀죠. 그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제 부르게 됐는데 결국 이 두 분들이 20분 만에 오셨어요. 20분 만에 오시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가 전방에 부를 때 과속 이 방지턱이 계기판의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시동을 끄십시오. 지금 당장 시동을 끄십시오. 네, 시동은 벌써 껐습니다. 약 예. 200m 앞 터널입니다. 서비스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ECU가 에러 났을 때에는 그 시동을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이 안정적인 그 엔진의 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동을 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우를 겪게 될 것 같으면은 시동을 켜 놓지 마시고 반드시 시동을 끄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와서 이제 이 조치를 취하는데 보니까 배터리를 분리하더라고요. 배터리를 분리해야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그리고 에이젠 배터리잖아요. 에이젠 배터리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출동한 기사도 그 긴급출동 서비스 센터의 그 기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배터리를 이제 분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함부로 분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배터리인가 봐요. 그러면서 5분 기다렸다가 다시 재장착을 해서 다시 이제 초기화 된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해보니까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왔는데요. 엔진 점검등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동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엔진 점검등이 만약에 계속 주행을 하는 데는 지금 무리가 없습니다. 무리가 없는데 주행을 하시다가 하루나 이틀이 돼도 꺼지지 않으시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엔진 점검등을 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루 반 정도 운행을 하니까 엔진 그 점검등은 자동적으로 꺼졌습니다. 벌써 이제 그것이 벌써 1월 11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2, 3, 4, 5, 6 벌써 5개월이 됐네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도 그 운행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습니다. 이러한 유행에서는 반드시 시동을 꺼 주셔야 되고요. 지금 또 말씀드릴 것은 엔진이 과열 엔진 오일 약 3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알라딘 램프 표시. 자, 엔진 오일 램프입니다. 엔진 오일 경고등이죠.
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는 보통 보면은 엔진오일 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엔진오일이 양이 모자랐을 때 보통 이런 등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엔진오일 점검등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럴 때는 전방에 그냥 과속 무조건 방지턱이 차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위험한 유형이죠. 이런 상태에서 엔진을 계속 이제 가동을 시킬 경우에는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시죠. 원피스 모양의 이거는 그 냉각수 과열 경고등이죠. 이 경고등이 켜지는 경우는 보통 냉각수가 120도 이상이 올라갔을 때 그런 때 이제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제 전방에 과열이 과속 되면은 방지턱이 이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등이 들어올 경우에도 엔진 점검등이 같이 들어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 등과 엔진 점검등이 같이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시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전방에 과속 이런 방지턱이 경우는 되게 있습니다. 이제 드물죠.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엔진을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엔진 점검등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경험을 겪어보지는 못했고요. 이런 경우가 되면 누구나 다 당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요런 경우가 된다 싶으면 무조건 시동을 끈다. 그리고 보험회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른다. 아니면 제조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조치를 취한다. 이 생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병일 명장님이 하신 말씀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은 엔진 점검등이라든가 각종 기타 옵션의 경고등이 나오죠. 이런 여러가지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지금 말씀드린 냉각수 아니면 엔진오일 경고등 이런 여러가지 경고등이 들어오는데 이 경고등이 들어올 때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엔진룸 안에 때가 많이 끼게 되면은 이 오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엔진 점검등도 들어올 수 있고 기타 다른 여러가지 경고등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엔진룸 안에 제일 많은 것이 먼지라고 그럽니다. 먼지를 많이 청소를 빨리 청소를 해줘야 각종 전자장치의 에러를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에는 보통 보면 수분이 잘 배출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엔진룸을 제대로 청소해줘서 먼지를 제거해줘서 센서의 오작동을 예방을 하고, 그리고 수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건조한 날을 택해서 햇빛에 있는 상태에서 엔진룸의 본넷을 열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건조시켜 주면은 엔진의 센서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경우 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경우와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그런 경우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안전한 운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